우리 외교통상부 장관님. 네네. 1945년 8월 해방정국 때요. 네.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네. 미국 공군기 타고 왔어요. 네네. 그러면 그 공군기예요. 전투비행기.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투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객기라고 할까요? 네,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몰라서 뭐라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급거 기국을 해야 되는데 여객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공군기 전투기 타고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투기는 전투기예요. 네. 근데 전투하러 온 건 아니죠. 네. 거기 이승만 박사가 타고 있었어요. 네. 자,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지금 북한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지금 발사하려고 하는 것에 뭐 무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북한은 위성을 탑재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위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로켓이에요. 영어 규정상. 저는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미사일이다 하는 것은 이해해요. 왜 그래야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표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그냥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정부에서는 네, 네. 영어를 가급적이면 순화해 써야 됩니다.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그 미사일이다 하는 것도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요. 네, 네. 그러나 국방부하고 외교부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니까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의도가 그렇게 있는데 네, 네. 외교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부처이고 네, 네. 국부부는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외교부에서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통일부는 왜 존재합니까? 남북 평화 통일하는 걸로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좀 더 민족의적 동포의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님.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전투용어를 외교부에서 통일부에서 사용한다고 그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무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영어 사용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에서도요.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권에서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77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핵실험이 있었어요, 북한에. 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어요. 네. 저는 북한의 이러저러한 행위들이, 정치 군사적 행위들이 남쪽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남쪽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문제는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따지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북한 당국의 책임은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정부와 그 부처가 유능하냐 무능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왜 그걸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북한 책임이지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하고 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때는 연평해전이라는 긴박한 군사적 긴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금강산을 안 닫았어요. 자, 노무현 정권에서요. 핵실험을 했지만 14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천안함 폭침이 있었어요. 오인사 조치를 했어요. 금강산을 닫았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더 실익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노태우 정부든 북한하고 할 일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합의서도 채택하고 77선언하고. 정치적 합의가 유일하게 없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북한하고 연락도 못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를 한 건도 못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태우 전두환 정권보다 훨씬 더 못한 남북관계라는 거죠. 그런 점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로켓 발사 이 북한의 이 소동 이 사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 핵실험보다 그렇게 더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면 연평 해전 핵실험 이것이 훨씬 더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상황이죠. 지금 상황보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라인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자, 국방부에서는요, 강력한 조치, 응징, 보복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싸우더라도, 말리는 사람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통일부하고 외교통상부가 국방부 장관처럼 행세를 해요? 그건 아니죠. 글쎄, 저는 뭐 국방부 장관처럼 행동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죠.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나 외교부 장관님이나.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가시는 국방부 장관 못지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외교부는 외교부답게 외교적 수사를 해가면서 국방부가 직선이라면 외교부는 좀 곡선으로 좀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어루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외교부보다는 더 동포적 관점으로 좀 더 전진된 입장에서 때로는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못할 걸 통일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좀 더 굽히고 사과를 받고 있으면 외교부에서 못할 거면 통일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북한 사람들에도 좀 도와주자. 좀 마음을 달래주자. 그러려고 있는 게 통일부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님.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트기 위해서 영유아 지원법하고 그 다음에 경협 피해자 긴급지원법을 지금 발의를 했어요. 아마 이 정부 끝나고 내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것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통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 상황, 2012년 유니세프 보고서에 보니까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조사했더니 0세부터 6세까지 87%가 영양실조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략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5%,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북한 영유아들이 커도 성인구실을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걸 모든 걸 떠나서 정치, 경제 모든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통일부에서 이 정부 끝나기 전에 국회하고 합심해서 좀 뭔가 성과를 하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그 영유아 지원, 북한의 영유아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요. 정부에서도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그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꾸준히 그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데 따른 문제들은 좀 검토할 건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대체 토론과 현안 질의를 묶어서 그냥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자니까 저는 위원장님에 따르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올 1년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네. 2012년 4월 13일 박명성 3호 발사 실패 네. 이렇게 돼 있고요. 2012년 4월 16일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의장 성명이 채택됐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 관련 인사 8월 극비 방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점은 미국의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갔는지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고 장관도 모르시죠? 뭐 아는 바 없습니다. 거기. 그렇죠? 네.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 백악관 관리들이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 보도 보고 하셨습니까, 장관도?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아니면 그 동아일보 이전에? 보도를 봤는데 그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 이후로도 그러면 동아일보 보도 이후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언론 네 보도에 대해서 뭐 확인 그러니까 네. 그러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누가 갔는지, 왜 갔는지, 네. 가서 뭔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아보셨냐고요? 예, 문의는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뭐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데요? 글쎄요, 뭐 저희가 상대하는 부서는 국무부인데 국무부도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지금 계속 이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북한 책임이냐, 우리 정부 책임이냐,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북한 책임이죠. 북한이 잘 못하는 거죠. 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핵실험을 하는 거 북한이 잘못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북한도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다 그러면 본인들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남쪽 정부 책임이라고 하느냐. 본인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북한이 잘못하는 거고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문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통일부 외교 동상부의 비판의 관점이죠, 우리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백악관 관리들이 8월 17일 날 극비리에 4일간 평양을 방문했는데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주면. 근데 관제 통제는 중국한테 요구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에 갔던 루트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관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못 해주겠다. 왜 가냐? 뭐하러 가냐? 라는 걸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줄 건 다 해주고 길은 다 닦아주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고 바로 이런 지점이 무능이라는 거죠. 그 의원님 말씀은 동아일보 보도를 완전히 기정사실화 아니, 네. 제가 기정사실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럼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외교통상부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죠.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신청할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국민들이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뭐 글쎄요,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만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관리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랬고,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 12월 달 들어서자마자 로켓 발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갔다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타임 스케줄을.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하고 직거래 하는데 우리는 그걸 끼어들 틈이 없고, 이게 바로 안보, 외교, 능력 이런 부분을 테스트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로켓 발사하겠다 하는데 미국이 전례와 다르게 그다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의례적 수준의 논평만 내고 있는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외교부에서 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인데 정보도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타하고 있는 거죠. 외교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했으면 국회에서 할 일도 없어요. 잘 못 하시는 게 있으니까 국회에서 따질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주요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뭐, 주변기구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논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로켓을 발사를 뭐 할지 안 할지 그건 북한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꼭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 것이냐 아니면 김정일 서거 1주년 내지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알리는 자신들의 어떤 뭐 축제, 뭐 과시 이런 용도는 뭐 차후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뭐 복합적으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외교적인 이런 활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뭐 유념을 하겠습니다.